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제가 네이처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약가 이 할인에 대한 부분들의 행정명령을 한 이후로 대한민국 제약 섹터 전체적으로 약간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네이처셀 역시 이전 4월 23일 36,500원을 갱신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마이너스 약 50% 가까이 떨어졌죠. 54.07%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그동안 좀 오랫동안 좀 기다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뭐 추이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의 하락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어디가 바닥일 부분인가 또는 어디서부터 다시 터닝이 될까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 또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기준하면 정확히 54%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자리죠. 혁신치료제가 다시 한번 등록되고 났을 때 딱 이때가 상한가가 22,500원 라인 여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꾸 이상하게 자꾸 또 죄송합니다. 라이브로 찍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난 상한가가 나왔던 날 이때가 22,200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상한가가 도래했던 이 가격대까지도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라인에서까지 일단 1차적 상승 라인에 매집했던 물량들을 이미 한번 고점을 주면서 소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해당 라인까지 만약에 눌림이 와준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터너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차트와 이 수급들이 다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네이처셀 그래도 제가 2016년 때 현업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루틴들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네이처셀 주주분들 잘 아시겠지만 10년을 기다려온 재료가 이제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면 어떻고 내일 가면 어떻고 그죠? 다음 달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들이 신약이 허가됐을 때 그 뒤에 상승 부분 우린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전 고점인 61,900원대가 아니라 7만원, 8만원대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 기다리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오늘의 이런 눌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 눌린다 하더라도 저가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가져가신다면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손실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지금의 하락폭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들, 수급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제가 좀 세밀하게 말씀드릴 테니 홀딩하시거나 또는 추가나 신규 매수하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오늘 일봉 차트상 전일 대비 마이너스 1.84% 하락을 한 24,000원의 거래는 속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단 이전 고점을 한번 도래한 이후에 거래량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56.80%밖에 안 나와요.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차트적으로 5일선이 21선, 41선, 6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지금 최근 이 매물대라고 하죠. 최근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이제는 밑에 있는 121선까지 후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재료가 소멸되었으니까 네이처셀이 이제는 망할 거야 하기 때문에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36,500원에서 앞선 매물대를 제가 그랬죠. 앞선 매물대를 소화를 해버리고 거래량을 누기면서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들고 있는 이 세력들이 네이처셀에 들고 있는 주식들이 꽤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물량들을 풀어내면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무런 재료적인 악재도 없고요. 이 네이처셀은 지금 뭐 엄청난 뭐 이 리스크한 부분들도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장사꾼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에 팔까? 이걸 비싸게 팔까? 싸게 팔까? 장사치들이 지금 마음가짐으로 내리는 것 뿐이지 악재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이 네이처셀의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약값 인하 카드 자체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신약들이죠. 신약들이 미국 국민들한테는 이런 동맹국들보다 좀 더 비싸게 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중간 마진을 남겨먹는 유통체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이번에 이 유통체계를 없애고 이 자국 국민들도 신약에 대해서 약가에 대해서 다른 동맹국과 동일한 가격에 납품을 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생긴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복제 약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그죠? 아니면 이 비슷한 유사한 약품을 가지고 비슷한 효능을 낼 수 있는 이런 복제 약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이 복제약품으로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제약품은 왜 그럴 수가 있냐? 최초 이 신약이나 최초 등록된 신약이라고 하죠. 최초 신약에 대한 이런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자, 이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오리지널 가격도 낮추게 되는 이 부분들 그리고 중간 마진 지금까지 바이오 시밀러 업계들은 미국에 나갈 때 중간 마진 업계들이 붙으면서 비용들을 낮추지 못하고 오리지널 약품과 비슷한 가격 추이로 판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 트럼프가 꺼내던 행정명령은 자, 신약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있던 신약에 대한 부분들 가격가를 낮추고 중간 마진도 낮추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복제약품 시장인 바이오 시밀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네이처셀은 뭔가요? 자, 지금 조인트 스템이라든지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 헬스케어 쪽이죠. 조인트 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 관련 줄기세포 치료제도 역시 전부 다 신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해외 1호가 되겠죠. 이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에 대한 조정이 일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부 지금 뭐 굳이 뭐 이유를 붙이자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재료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왜? 네이처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인트 스템 이 약품은 미국에서 혁신 치료제로 등록을 해줬어요. 미국이 지금 너무 필요한 약품으로 등록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신약에 대한 허가 부분 자체가 맹점인 거지 가격을 낮추는 이 부분은 지금 신경 쓸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이 약가를 낮춘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지금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진성 물량들을 끄집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이처셀 제가 2016년부터 바라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어떤 종목이든 개인들 매집이 가장 큰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처셀은 기관이나 외인들 매집보다 개인 진성 자금들이 정말 많이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뭐 사연이 워낙 깊지 않습니까? 그죠? 2016년에 6만 1,900원까지 가다가 라정찬 회장 구속됐다가 다시 한번 무죄 방면되면서 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일본 시장에서 좋은 시스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죠?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세력들 입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진성 자금들을 끄집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인위적인 눌림들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 9시 40분 분봉 차트로 24,850원 오늘 고점이죠. 1.64% 찔끔 올렸는데 그래도 바닥 구간 자체가 워낙 깊었었다 보니까 마이너스 2.45다 보니까 여기서 개인 진성 물량들 매도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흡수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세력들이 장난치고 있는 것뿐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실제 투자별 매매 동향을 봐도 4월 22일부터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개인들이 264억 이상을 매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차트가 고점을 찍고 하방 압력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 이상이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투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투매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집을 이어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네이처셀을 사랑하고 네이처셀은 저는 신도가 될게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진성 매물들보다는 개인 계좌를 쓰고 있는 세력들이 입성을 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어차피 우리 개인들의 시선들을 회피한 상태에서 외인들 매도 물량들 나올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력들과 결탁해 있는 애들 아니면 이렇게 뭐 물량들 뺄 때 담아주고 물량들 뺄 때 담아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짬짬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증권에서 오래 있었지만 지금 세력들이 이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긴 시간들을 가져오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력들은 이탈하는 적들이 단기 1년을 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제 모멘텀을 터트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내 평균 다각 고려해서 내가 손실폭이 좀 크신 분들, 상단에 계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비중 조금씩 늘려가면서 매집하는 부분들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요.
이 네이처셀 지금 하단에 2만 원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거의 만 원대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세력들이 판단을 하고요.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본인 평단 전략 짜가지고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이 저희 종목 소통방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러분들 12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또 제가 아직 이제 현업에서는 은퇴는 했지만 증권가 찌라시 비싼 돈 내고 아직까지 보는 부분들 여러분들 네이처스에 가져가시면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 판단하면 해당 박에서 올려드리면서 함께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방을 통해서 네이처스 가격 잡아드리고 최고가 매도하는데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8486-8035로 우리 네이처셀 넷셀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해당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바로 문자 넣어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비번 따로 안 걸어놓을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입장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 비중 내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 원 사놨으면 10%거든요. 평단 비중을 보내놓으시면 제가 본인들 이 평단 비중 고려해서 타점 세워가지고 전략 세워서 다시 한번 답장 드릴 테니까 해당 내용들 읽어보고 해당방 입장하시면 조금 더 마음 든든하게 가셔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해당방에 들어오실 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유튜브한테는 월급과도 같습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운용사부터 증권부서까지 저는 객장에 오래 앉아있지 않았어요. 한 10년 이상을 대형 자금들을 직접 운용을 해봤기 때문에 세력들 지금 움직이는 방향성들 그리고 창구 문역까지 확인해 보면서 이런 루틴들을 보면 사실 움직임이 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 타점만 제대로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테마성 장세죠. 6월 3일 날 대선이 확정이 돼 있으면서 이 테마성 장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자금들이 너무 빨리빨리 도니까 그냥 이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서 굉장히 좋은 금액들, 그러니까 좋은 수익을 낚을 수 있는 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1, 2, 뭐 사고 나서 단타 종목들 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테마성 장세 안에서도 정책부터 관세 그리고 제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난립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를 정확하게 보신다면 저는 개인들 바쁜 개인들이 단타보다는 제가 노다지방 요즘 단타 안 치고 종가 매매만 전문으로 드린 이유가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잡거나 저녁 8시에 잡거나 다음날 아무 때나 팔아도 수익이 나야 바쁜 개미들한테는 진짜 수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통해서 제가 종가 매매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 저희 노다지방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가 1박 2일도 바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다지 방안의 종목들 중에서 한 2, 3일만 묵혀놓으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신양에도 4일 동안 67% 이상은 도달을 했고요. 인벤티지랩도 78% 이상 도달했고 뭐 평화홀딩스도 154% 이상 도달한 것만큼 이렇게 조금 차트나 재료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바쁘신 분들은 이 노다지방 테마 종목 안에서도 주도 테마만 따로 선별을 해서 문자로 제가 이런 종목들 좀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이런 테마 시기에 계좌 사이즈 2배 이상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분들 잠깐 안내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제 들어간 종목들 비산교육이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 메가MD, 아이스트케어 종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흐름들 자체도 약간 좀 다르죠. 무슨 말이냐? 요즘 같은 테마성 장세 안에서도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한 테마에 오래 머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상교육 오늘 상한가 부분 나왔죠. 저도 사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한가 나오는데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조금 운이 좀 따라주는 해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비상교육 30% 이상 수익이 나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이 시가총액 작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69,100원 정도 가격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90%면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메가MD도 2,370원 들어가서 14%, ISTK는 어저께 X게이트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STK 오늘 11% 이상 수익 나면서 평균 20%대 수익을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가 베팅이라도 수익은 현재 라이브로 이렇게 내들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호응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안에서
이런 주도주로 갈 만한 종목들 또 따로 문자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투자 성향이나 시간에 따라서 저한테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저한테 네이처셀, 넷셀이라 문자 주실 때 내가 노다지방에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넷셀 참여라 문자 주시고요. 이 노다지방 종목들 안에서 테마주로 그냥 갈 걸 따로 문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넷셀 2배라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통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 가능하니까요. 넷셀 참여 2배 주시면 저 역시 종목 아끼지 않고 문자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김 소장 영상마다 엄지손가락,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한테 문자 주실 때 상단에 있는 번호 굳이 메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쁜 세상 여러분은 조회수 보시면 더보기 창 있으시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자동 문자 글귀 보이실 거고 예, 옆에 해당 링크 한 3초만 눌러보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게 핸드폰 창 자체가 바뀔 거니까 편하게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네이처 셀이겠죠. 제가 소통방 통해서 저녁 8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통방에서 이어서 내용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